12월 졸투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건수가 90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비 10만 1000건이 늘어났습니다. 반등한 부분 확인이 되시죠? 11월 졸투가 879만 건이었는데 여기서도 13만 5천 건이 증가를 해서 892만 건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11월 달 수치도 높아졌고 12월 졸투도 높아진 거에 비해서 10만 1000건이 더 증가했으니까요. 미국의 지금 신규 일자리가 상당히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집계 내용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875만 건이었는데 이를 상회를 한 것이고 보시면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구인 건수가 늘다 보니까 채용 공고당 실업자 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0.7을 유지를 하고 있고 실업자 명당 구인 건수 같은 수치입니다. 1.44배,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이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지금 고용 데이터를 중요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진 건 상품과 재화단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3% 지금 물가 수준이 목표치인 2%까지 낮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이 서비스 물가는 임금과 밀접하게 상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시장이 뜨거우면 이 물가가 목표치까지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재차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도 있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다시 물가가 들썩일 수도 있는 이유가 고용시장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용시장 노동 데이터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고용시장이 이렇게 견고한데 정말 과연 물가는 잘 잡힐지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고용시장이 이렇게 견고한데 무슨 경기 침체 우려냐 하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고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이 내용인데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44배, 현재의 낮은 수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 졸투 보고서를 꾸준히 설명드릴 때 말씀을 항상 드렸었죠. 채용 공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예전부터 잡 오프닝은 상당히 모호한 기준들로 집계를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관심을 갖던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 집계 데이터를 통계로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44로 계산이 되는 이런 수치를 과연 이 데이터를 보고 경기 침체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예전부터 나이브한 경기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렸었죠. 지금 21년 논문이기도 한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신규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의 42%가 이 잡 오프닝이 0인 기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집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업들이 구인 활동을 인정하는 그 폭을 상당히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이 졸트의 집계 방식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간단하게 소셜미디어 본인 계정에 구인 광고를 내는 것도 인정을 해줬고 동료나 지인들의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구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주 포괄적으로 폭넓게 구인 활동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집계 방식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활동 범위라든지 구인의 기준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렇게 집계된 기업의 노동 데이터 이게 부풀려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태생적인 기업들의 구인 건수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꾸준히 언급드렸던 게 현저히 떨어진 응답률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로 3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응답률은 뭘 의미하냐면 설문조사의 로데이터 신뢰성에 첫 번째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계절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꾸준히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 응답률 자체가 낮다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70% 가깝게 유지됐던 응답률이 코로나 거치면서 32%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응답률이면 이렇게 조사된 설문조사는 사실 경제지표를 뒤틀어버릴 만한 왜곡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졸트 보고서에 이렇게 높은 졸트뿐만 아니라 저는 고용 데이터, BLS의 고용 보고서도 마찬가지였죠. 강한 고용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 예전부터 강조를 했었습니다. 고용지표 믿지 말라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어제 또 저와 의견이 비슷한 유명 학자죠. 경제학자 샴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샴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패드에서 12년 동안 노동 데이터를 전문으로 연구하신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그 주요 내용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 내용과 사실상 거의 99% 일치한 내용들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보시면 동일한 채용 공고를 여러 도시에 등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도용 데이터가 부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죠. 게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응답률 감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경제지표들을 다루는 곳이죠. 모두 이 문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더욱 악화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결국 데이터의 품질이 의심스럽다라는 것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뭐 이게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언급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글쎄요, 뭐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치부했던 내용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높았을 때가 지금 1000만 건이 넘어갔을 때거든요. 근데 코로나라는 시기를 거쳤다고 해서 이게 500, 600만이던 구인 건수가 갑자기 2배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던 그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를 근거로 한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를 근거로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주장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 평균이 1.2배 정도거든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이 1.2인데 가장 높았을 때는 거의 2배 가깝게 1.96배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인 실업 배율이 지금 현재는 뚝 떨어져서 최근 몇 달에는 1.34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좀 반등을 해서 1.44배 정도의 집계가 됐고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 수준 1.2배보다는 높은 레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졸트 보고서 살펴보면 실제 12월 달 고용은 6만 7천 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률은 3.6%로 직전 달에 비해 소폭 높아졌고요. 그리고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벌어진 것도 지금 꾸준히 언급을 드렸었죠. 현재 고용률은 3.6이었습니다. 구인율은 지금 5.4를 기록을 했고요. 연준 의원 중에 하나 원로이사는 사실 구인율이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업률이 큰 폭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 5.4니까 아직 여유가 있죠. 구인율이 더 낮아지면 긴축이 과도하다고 인정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추이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구인율과 고용률의 간극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벌어져서 유지가 되는 거, 이것도 분명히 고용 환경이 달라진 부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중복 계제의 문제 또는 과도하게 오버해서 집계되는 구인 건수의 문제 등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헤드라인 숫자만 잘 나왔다고 고용시장이 강하다, 여전히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가 1.44배라 뭐 상당히 고용 상황이 뜨겁다, 경기 침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졸트 보고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또 그리고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죠. 다행스럽게도 제 생각과 비슷하게 뭐 유명 경제학자가 또 이렇게 생각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고용 건수가 늘면 뭐합니까? 실제 채용 건수는 6만 7천 건 증가에 그쳤는데요. 실제 채용 건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경제적 효용이 없습니다. 쭉 보시면 오랫동안 실제 채용 건수는 500에서 600만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간극이죠. 무조건 구인 건수만 놓고 고용이 뜨겁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나온 일자리가 허수일 수 있고 뭐 채울 수 없는 일자리 또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지역 제한 없이 중복해서 일자리 공고를 냈을 가능성,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강조를 했었죠.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빈 일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비어있는 일자리일 수 있다. 기업들이 지금은 더 나은 인력을 뽑기 위한 채용 공고를 계속해서 게재하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실제 구인, 고용 상황은 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전체 퇴직자는 36,000건 줄었어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자발적 이직자는 13만 2천 건이 줄었고 해고는 8만 5천 건이 늘었습니다. 기타 퇴직도 12,000건 늘었고요. 자발적 퇴직, 즉 이직률 보시게 되면 현저히 낮은 2.2%로 변함없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계속해서 이직 자신감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13만 2천 건이나 줄었고요. 이게 낮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직하려는 노동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죠. 이게 감소된다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뜻이고 의미 있을 정도로 임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자리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제안이 있다면 이 자발적 퇴직자는 직장을 떠나는 수치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큰 변화 없는 상태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코로나보다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구인 건수, 이 헤드라인 숫자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헤드라인 숫자 하나만 보고 계산된 1.44배, 아직도 높은 레벨이다, 안심할 게 아니라 자발적 퇴직자는 현저히 계속 줄어들고 위축되고 있고 실제 채용은 미비하게 500에서 600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허수로 집계된 구인 건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고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냐? 그건 아닙니다. 해고율로 보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죠. 해고가 빠르게 늘어야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위축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같이 해고율 다 모두 샤메 법칙처럼 바닥에서 방향을 틀고 증가하는 추세가 중요한 것이죠. 트리거가 생기면 단기간 내에 빠르게 치솟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소폭 반등하면서 12월 채용 공고가 90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데요. 결국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졸트는 사실 우리 선행에서 볼 수 있는 게 인디드 채용 공고죠. 파란색 보시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졸트인데요. 반등을 했지만 결국 이런 노이즈를 거치면서 인디드 채용 공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추세는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증거,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 또는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증거로 이 졸트의 구인 건수 데이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건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12월 졸트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